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부동산 이제 하락 시작하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섣부른 부동산 부양책은 부동산 불시된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뒤에 백데이터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점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메일도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다른 유튜브들, 부동산 유튜브 다 끊고 제 것만 보고 있다. 제가 좀 더 자료를 좀 더 깊이가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위로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좀 다뤄달라고 그래서 오늘 좀 대구시장을 좀 다뤘습니다. 캡처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근해 가면서 근로소득을 높이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자본과 투자가로 나아가는 길. 지난주에 7월 21일 날 종부세 개정안이 나온 다음에 지금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서 거래 절벽이 심해질 것 같다 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1.4% 정도 감소를 했다. 20일 날 대비해서 약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1.4%가 감소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외에 광주는 마이너스 3.5, 강원도 마이너스 2.7, 인천 마이너스 2.5 등등 지금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종부세를 세법을 한다고 계산을 한다고 하니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물을 걷어들일까 일부는 걷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은 계속 걷어들이기는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자로 나온 뉴스죠. 매일매일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물 회수요. 아직은 좀 영끌 비트 속에 주택시장은 눈치 싸움 치열하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종부세가 지금 가액으로 완화가 됐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영끌 비투를 한 사람들의 경우 세금 부담 문제보다 금리 인상 압박 더 커서 매물을 쉽게 못 걷어들이고 있다. 가격 하락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차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물이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강남구 소재한 부동산 중개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매물이 어떻게 변할지 좀 매일매일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가격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심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매일매일 분석해야 됩니다.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이제 지방 매물이 더 줄어들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지방이 광주가 마이너스 오늘 기준으로 하면 광주가 마이너스 5.1%, 강원이 마이너스 4.6%, 인천이 마이너스 4.6%. 지금 이렇게 줄었죠. 서울은 한 1.4% 정도 줄었고요. 정말 그런지 좀 데이터를 보면 매물 증감 순위입니다. 매물 증감 순위를 보면 1위가 광주, 광주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경남이 마이너스 1.7%, 매물이 준 순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이 14위에 있네요. 마이너스 0.2%. 그렇죠? 좀 그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매물을 좀 주는 트렌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이 더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좀 지역별로 보면 서울 보면은 계속 매물이 파란색이 매도 물량인데 매도 물량이 증가하다가 끝에 지금 살짝 꺾였죠. 7월 21일 이후에 매물이 지금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매 보면은 7월 20일 날 64,600건까지 갔다가 지금 62,700건이죠. 좀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끝이 꺾였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소폭 꺾이고 있고 경남도 걷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금리가 인상되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물가가 그리고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계의 프로덕션 한파. 서울 공인중개사가 한 달 새 314곳이 폐업이 됐다.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폐업을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각 지역별로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흐름이 2022년 1월을 100%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과거 5년 데이터를 보면은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다가 끝부분이 지금 플랫하게 꺾였죠. 지금 가격 상승폭이 적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100.6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0.6%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점수라는 것은 소득 대비 가격이라든지 또는 전체 GDP 대비 가격 또는 실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런 것들 전부 고려했을 때 이 아파트 가격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냐 그것을 판정한 건데요. 실제 요 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요 시기 2012년도 15년도가 메리트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년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없죠. 41점입니다. 요 평균선이 70점 선인데요. 70점 선보다 한참 아래 내려와 있죠. 투자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꺾일 때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또 5년 데이터를 보면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면 전세 대비에서도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0.4% 한참 내려와 있죠. 또 평균선 대비해서 전세가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 대비해서도 좀 확인을 하면 10년치 데이터를 보면 소득 대비해서 평균이 한 17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지금 소득 대비 저평가가 21.3으로 이 빨간색이죠. 이 초록색 구간으로 내려와야지 소득 대비 저평가돼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너무 낮죠. 가격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54.7%죠. 너무 낮습니다. 가격이 너무 고평가됐죠. 이 평균선, 평균선까지 와야 됩니다. 서울 투자 관점에서 또 보면 주택 구매력 지수,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금 29.5입니다. 과거 10년을 보면 약 50 정도가 평균인데 너무 낮죠. 그러니까 구매 매력이 없다. 입주 물량을 보면은 하나 리스크가 있는 게 입주 물량이 지금 작은 겁니다. 입주 물량이 12,000건밖에 지금 없게 돼 있죠. 보통 입주 물량이 서울에 약 한 3만 건 이상 됐는데 3만 8천 건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금 가격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좀 늘고 있습니다. 688호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매물량 보면은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지수가 100.4, 22년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과거 5년 데이터를 보면은 5년 동안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9, 20, 21 이때 많이 올라갔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0.4%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리고 투자 점수를 보면 투자 점수가 44.1, 평균이 한 70점 정도 되는데 44니까 이 아래 내려와 있죠. 이거는 가격이라든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또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했을 때 투자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올라와서 투자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전세 대비 저평가도 보면 전세 대비에서도 지금 거의 메리트가 없죠. 요 평균선 지금 아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평균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저평가, 소득 대비에서도 과거에 보면 이때 2012년, 13, 14년, 15년 이때 소득 대비해서 가격이 쌌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뻘겋게 너무 비쌉니다. 거의 2배죠. 이 평균선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3, 40%는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세가율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매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낮죠.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려면 매매가가 떨어져야 되죠.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평균을 오버하는 오버슈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정상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력 지수, 경기도를 봐도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금 51입니다. 너무나 지금 낮죠. 평균 한 70 정도 선인데요. 이렇게 좀 올라와야지 가격이 좀 다운되고 그래야지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아지겠죠. 입주 물량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약 한 에버리지가 약 한 4만 건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4만 건이 되는데 이 이후에 25년 이후가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미분양 보면 미분양이 지금 이 끝에 살짝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에 아직 그렇게 뭐 많이 증가하진 않지만 이 끝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2449호 그렇죠? 2449호. 아직 미분양이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랑 매물 보면 거래량은 거의 없죠. 거래량은 없고 매물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완전한 지금 하락기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 저희 구독자께서 대구 좀 달아달라고 그래서 대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구도 보면 과거 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과거 2년 동안 너무 폭등을 했고, 폭등을 해서 지금 가격 흐름을 보면 이제 대구는 꺾이기 시작했죠. 작년 말부터 해서 좀 꺾이기 시작했고, 꺾였지만 실제 추세선으로 보면은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 아직도 좀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봤을 때 투자 점수도 아직 투자 메리트가 없죠. 43점입니다. 한 70점까지는 올라와야 투자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 전세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죠.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약 지금보다는 가격이 한 20% 정도는 더 떨어져야지 좀 메리트가 있겠다. 그리고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면 소득 대비에서는 과거에
2012년도 이때 팔았는데 지금 최근에 2년 너무 높았고 지금 이제 떨어져서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한 20% 정도 싼 금매가 나오면 지금 잡아도 조금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한 15% 20% 정도 떨어진 금매로 계약하는 것은 좀 괜찮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전세가율도 지금 너무 낮죠. 매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보면은 에버리지가 평균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좀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지금 투자 관점으로 보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너무 낮다. 투자 매력이 없다. 그렇죠? 유의해야 된다. 그렇죠? 평균이 한 90이었다. 대구는. 근데 한 76이다. 그리고 입주 물량. 입주 물량도 너무 많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미분양을 보면 지금 미분양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계속 아직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래도 안 되고 있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도 앞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여력이 있는데 한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미리 당겨서 가격을 하락 거래를 하게 되면 금매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보겠습니다. 세종도 대구랑 좀 비슷한 경향입니다. 세종도 과거 2년 급하게 올랐고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점수를 보면은 50.2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평균선보다 지금 한 15 정도는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도 보면 평균보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죠. 매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 소득 대비 저평가를 받더라도 소득 대비해서 지금 너무 비싼 거예요. 과거는 소득 대비해서 다 푸른색, 평균선 다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전세가율을 보더라도 전세가율이 지금 너무 낮죠. 과거에 비해서 평균선이 여기니까 평균선까지는 더 마진이 있다. 가격이 떨어질 그 정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 보면은 주택 구매력 지수 10년을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다가 너무 비싸서 떨어졌고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약간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를 해야 되겠죠. 거의 평균선까지는 조금 올라왔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량 같은 경우를 보면 입주량이 지금 세종은 조금 부족한 그냥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판단이 되고 미분양도 보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되지 않고 매매는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종도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구보다는 조금 빨리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거의 평균선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경향이 보일 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바꾸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쓸데없는 잡담이나 나누면서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 책을 읽는 편이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쓸데없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 일. 바로 이것을 습관화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저 시간 때우기식으로 만났던 인간관계도 산뜻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라. 계획보다 50% 여유 시간을 잡아라.
부지런히 생활하라는 거죠. 쉽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장 행동으로 옮겨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즐겁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에 뛰어든다. 지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자. 7번째, 나만의 능력을 찾아라. 8번째, 일을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라. 9번째,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믿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